안녕하세요, 피터라이드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제 파워미터를 이제 사신 분들도 많을 거고 파워에 관심을 갖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그럼 이제 파워미터에 나오는 수치들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 이거를 어디다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걸 써서 어떻게 훈련하면 좋은지, 이거를 이제 조금씩 설명을 해보기 위해서 오늘 첫 영상에서는 노멀라이즈드 파워가 뭔지를 일단 얘기를 해볼 텐데요. 아무래도 평균값, 이 에버리지 파워라는 거는 이제 다들 아실 거죠. 그냥 평균만 내면 되니까요. 하지만 의외로 이 노멀라이즈 파워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무슨 이제 값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잘못된 정보는 노멀라이즈 파워는 0 값을 뺀 이제 평균 파워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는 가중치를 다르게 해서 이제 평균 값을 내는 신체 소비 에너지에 따른 이제 피로도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값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파워미터를 혹시 쓰신다면은 항상 파워미터에 0 값을 포함하게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를 그냥 끄고서 다니시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면 그러면은 에버리지 파워가 평균 파워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다니게 되면은 이제 훈련량이라든지 컨디션 체크라든지 이런 데 쓰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파워미터를 만약에 쓰신다면은 파워값 0 필수 포함으로 세팅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은 이제 두 라이드의 이제 서머리 페이지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에버리지 파워가 325W를 쓴 라이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평균 파워를 360W를 쓴 라이드가 되겠습니다. 각각의 라이드에 대해서 이제 weighted average power, 이제 normalized power랑 비슷한데 이제 누가 이거를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좀 텀이 다르게 불리긴 합니다. 왼쪽 거를 보면 339가 나오고요. 오른쪽을 보시면은 228이 나오죠. 이거를 보면은 이제 왼쪽 라이드는 에버리지 파워랑 웨이드 에버리지 파워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반해서 오른쪽 같은 경우는 160과 228인가 꽤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라이드 같은 경우는 그냥 라이드를 하고 중간에 커피 마시고 좀 쉬다가 돌아왔을 때 이제 그랬던 라이드고요. 왼쪽 라이드는 제가 이제 레이스를 할 때 이제 거의 이제 빡세게 1시간 동안 굴렸던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왼쪽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많이 안 나고요.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에버리지 파워가 이제 weighted average 파워에 비해서 훨씬 낮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weighted average 파워를 가지고 나중에 이제 VI라든지 IF라든지 이런 수치들을 계산을 해서 훈련에 이제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몸 컨디션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나중에 추후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 노멀라이즈 파워가 과연 뭔지,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 왜 이렇게 정의가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멀라이즈 파워가 뭔지를 일단 얘기를 하기 전에 좀 수학적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이제 수학을 이제 얘기를 할게요. 다들 어려워하시는 거 압니다. 근데 일단 수학적으로는 노멀라이즈 파워는 각각의 파워를 이제 4승을 하고 그 다음에 평균을 낸 다음에 4제곱근을 한 값입니다. 이 뭔 개소리야! 이 4제곱을 한 다음에 평균을 내는 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혈중 젖산 수치를 각 파워에 대해서 이제 재놓은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걸 보시면 낮은 파워에서는 젖산이 거의 안 쌓이는데 반해서 높은 파워에서는 젖산이 거의 다차 함수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거의 4차 함수처럼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이 젖산 수치라는 게 피로도를 이제 얘기한다고 옛날부터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조금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거의 비슷한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워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파워가 2배가 되거나 3배가 될수록 이제 피로도는 2배, 3배가 아니라 거의 4제곱으로 올라간다고 이렇게 대충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고안된 게 바로 이 피로도나 아니면은 체력 소모량을 수치화하기 위한 얼마만큼의 파워를 냈느냐, 이게 노멀라이즈 파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파워미터를 이제 돌리게 되면은 거의 한 1초에 한 번씩 데이터가 이제 업데이트가 되죠. 그래서 9시 0분 1초에는 내가 뭐 100W를 내고 있었고 2초에는 200W, 3초에는 0W를 냈다고 이렇게 쳐보죠. 그렇게 되면 이 3초 동안의 평균 파워는 간단하게 그냥 100W가 되죠. 그래서 3초 동안 평균 100W를 냈다라고 결론이 나오지만 하지만 100W, 200W, 0W를 냈을 때 체력 소모량을 이제 고려를 한 파워를 계산을 하면은 100W를 4제곱하고 200W를 4제곱하고 0W를 4제곱한 다음에 얘의 평균을 내고 그 다음에 4제곱근을 합니다. 그러면 나오는 게 154W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3초 동안 154W를 쓴 것만큼 정도의 차이력을 소모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게 꼭 맞는 건 아닌데 이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근사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의 추정치라는 개념을 도입을 한 거죠. 그러면 이 수치들을 어디다 쓸 수 있느냐라고 치면은 만약에 제가 1시간 동안 라이딩을 했는데 20분 동안 굉장히 빡세게 어패를 탔고요. 그 다음에 10분 동안 서서 파워젤도 먹고 수다도 떨고 그 다음에 다운힐을 페달링 한 번도 안 하고 내려온 다음에 집까지 평지를 타고 왔다고 치죠. 그러면 파워가 굉장히 들쑥날쑥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쉬었던 파워들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중치를 굉장히 낮게 두고 파워를 굉장히 많이 썼었을 때 아까 그 그래프, 젖산 그래프를 기억하시면은 높은 파워에서는 훨씬 많이 피로도가 쌓인다는 거를 이제 기억을 하시면 높은 파워는 가중치를 좀 더 높이 둬서 만약 1시간 동안 내가 파워를 얼마만큼 쓰는 정도의 피로도가 쌓였는가를 이제 모델을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에버리지 파워보다 노멀라이즈드 파워는 항상 높을 수밖에 없게 되고요. 이 노멀라이즈 파워를 에버리지 파워로 나누는 게 이제 IF 팩터가 되겠고, 그 다음에 FTP로 나누는 게 뭐 또 이제 TSS가 나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뭐 이런 거는 나중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고요. 네, 추후에 다뤄볼 내용들은 이런 게 되겠고요. 일단 오늘은 간단하게 노멀라이즈 파워가 뭔지, 이 정의가 이제 어디서 나왔는지, 어떤 이제 근거를 가지고 해서 나온 건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좀 알아봤고요. 최대한 쉽게 이제 설명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어땠는지 잘 모르겠네요. 댓글로 이게 뭐 적당했는지 아니면 또 너무 어려웠으면 다음번부터는 좀 더 설명을 좀 더 오래 하도록 하겠고요. 아니라면 좀 더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댓글로 의견들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